네, 오늘의 주제는요. K방산 수주 잭팟 질주하는 이유는. 네, 오늘도 조금 전에 보니까 방산 종목들이 진짜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방산 이제는 이슈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업계들은 좀 더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각 나라에서는 전쟁 이후에 좀 어떻게 인식들이 변하고 있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각 나라들의 지금 국방비 증가 계획을 보면 미국에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한 8,580억 달러로 규모를 편성을 했고요. 네. 작년보다 10% 규모를 늘렸다고 합니다. 중국도 2023년 국방비 예산을 273조 원으로 작년보다 한 7.2% 증가시켰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GDP보다 국방비를 한 2%대, 기존의 2%대였는데 이거를 3%대로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각 나라들이 이렇게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면 어디다가 쓰게 되나요? 네, 보통 예산을 늘리면 대부분은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데 가장 많이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21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무기 획득 예산이 약 5,50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 예산의 28%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 무기 획득에 대한 예산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더니 올해는 6,8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행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수출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10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방산 기업들의 수주 소식들이 잇따라 연속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방산주 오늘도 현대로템 6%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28% 정도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1%가량 올랐고 퍼스텍도 한 30%, 빅텍도 11%가량 오르면서 방산주들이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FN가이드 그 K방위지수를 따르고 있는 방산 ETF 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도 지금 한 달 수익률이 한 18% 정도 되고요. 3개월 수익률도 2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이 진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미 포트폴리오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 큰 전쟁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기를 비축해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네, 무기를 그동안에는 많이 비축했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무기를 많이 소비한 적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각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 규모만 해도 한 9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미국이 한 71% 정도를 차지하면서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에 또 우크라이나를 제공해주고 있는 무기에 대한 속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전에 재고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3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재고를 이렇게 좀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국가에서 좀 수입을 해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방산 종목들도 오르고 수주 확대 소식이 나오는 이유가 될 것 같거든요. 확실히 좀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나요? 네, 지난 2월에는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탄약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와 탄약 수출 협상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 1월까지 한국에서 그 155mm 폭탄 10만 발을 수입을 했었고요. 또 12만 발에 대한 추가 수출에 대한 요청도 추가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또 주목해 볼 만한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네. 요즘에 정말 많이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보병 전투차,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역시나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줬던 그 재고를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폴란드는 어떻게 채워넣을까? 어떤 방산업체들을 선택할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K방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17일부터 22일까지 그 폴란드의 무기 방산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나라랑 함께 협약을 했었던 방산 기업들을 하나하나 둘러보고 실제 무기들이 잘 생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PGG라는 폴란드가 그 기업이 네. 국영 업체잖아요. 굉장히 네.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협상이나 여러 가지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방안을 오는 것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굉장히 큰 이벤트, 신경 쓴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이렇게 또 무기 재고를 좀 비축을 해두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미 지원도 좀 많이 해줬고요. 상당한 규모금의 이런 수주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폴란드와 계약을 한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현대 로템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 로템은 이제 작년 8월에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 한 180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2025년까지 180대를 폴란드에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폴란드형 K2 전차 사업 계약 협상이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이 규모만 해도 이제 800대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5조 원이 넘는 규모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대라는 규모 중에서 300대는 현대 로템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네. 나머지 500대 물량에 대해서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 로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네. 이달 들어서 한 3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로템은 방산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지만 워낙에 또 이제 본업으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전차 사업, 철도 네.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수주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KTX랑 뭐 SL 고속철도에 대한 경쟁 입찰에 대해서 수주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이 규모만 합산해서도 이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본업에 대한 전차, 철도에 대한 안정적인 수주량도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47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최근에 좀 주가가 3거래일째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랠리들을 보여줬는데 뭐 본업도 탄탄하고 여기에 방산까지 챙겨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또 전차에 대한 수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뭐 현대로템 한 가지 기업만은 아닐 것 같고 또 다른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해에 폴란드랑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한 8조 원이 넘는 계약 규모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제 K9 자주포 2차 이행 계약을 체결 중에 있고요. 네. 또 폴란드용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협상되고 있는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산업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전투기로 꼽히고 있는 FA-50 이라는 경전투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8대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항공기 정비라던가 다양한 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한국항공우주의 영업이익이 한 11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기도 팔고 전차도 팔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방산에 대해서 폴란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전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이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나요? 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K방산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어떤 내수 매출이라던가 국방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아무래도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국방비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제 1인당 GDP 대비 한 2.6%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이제 무기 체계 개발이라던가 성능 개량에 투자하고 있는 방위 개선비에 대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국방비의 이 방위 개선비가 한 30% 수준으로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2027년까지 이 방위 개선비를 36.2%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위 개선비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 내부에서도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내수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방산 지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이 2.8%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2년이랑 16년과 비교해보면 한 1.8%포인트 증가했고요. 이 증가율이 거의 177%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무기 수출 판매 기준으로 전 세계 한 10위 정도까지 도약했다라는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상당히 좀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 매출까지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그런 상품들을 팔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에는요. 탄약이나 부품류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부품 위주로 수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K방산 지위가 높아졌던 2017년 이후부터는 청상어 어뢰, T-50, K2 전차 이런 유도무기나 첨단 무기 정도로 품목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네.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K방산이랑 폴란드 쪽이랑 계약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올해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나 중동과 같이 정말 다양한 지역의 전투기나 장갑차에 대한 수주도 기대감이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방위산업 수출액이 한 170억 달러였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총 수출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내수 매출도 좋고 글로벌 매출도 넓고 넓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품목까지 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방산 업종에 굉장히 청신호가 좀 켜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좀 무기 지원 같은 이 관련한 발언들을 좀 했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무기를 지원을 하니까 방산 업종들에게 확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면에는 러시아가 또 굉장히 반발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해준 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발언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를 제공하면 이제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내용까지 시사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이제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을 해준다면 비우호 국가에서 적대적인 국가로 확정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적대 국가로 확정이 돼버리면 현재 러시아에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한 72개의 그룹 정도가 네,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랑 또 북한이랑 이렇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우려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방산 업체들이 잘 수출을 하고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품목까지 좀 다변화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글로벌적인 시장의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산 종목이나 방산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산 종목들 가운데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서 현대 로템도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신 종목들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많이 꼽히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제 풍산입니다. 네. 풍산은 아무래도 이제 구리 관련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리 최근에 또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급증하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슈도 받으면서 풍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풍산은 이렇게 구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지만 또 이제 풍산에서 탄약이랑 뭐 스포츠 탄약 이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 관련주도 함께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풍산 방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9,0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 급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포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포탄은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풍산도 함께 수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협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풍산과 함께 협력을 맺자는 이런 공시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현대 로템이 풍산에게 3천억 원 상당의 대구경 탄약 공급을 요청하면서 계약을 맺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폴란드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K2 전차 수출과 관련한 군용 포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대 로템이나 다양한 방산 기업들의 이런 대외적인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풍산과 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풍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도 커지고 있어서 방산 부분이 기대되는 풍산, 그리고 최근에 또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2차 전지까지 여러 군데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풍산도 같은 종목으로 최근에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전쟁이라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전 세계 무대에서 K 방산 시장이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품목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이 국내에 대한 수출뿐 아니라 해외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요. 방산 기업들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